제이팍은 JYP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꽤 많이요. 그래서 오늘은 두 분의 사이가 무엇 때문에 갈라지고 또 현재는 악연으로까지 남았다는 반응도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하고 가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시죠. 네, 발단은 제이팍 형님이 JYP 연습생으로 온 지 4달쯤 됐을 때 지금의 인스타급 포지션에 있던 마이스페이스란 곳에다가 그냥 비공개로 미국에 있는 친구들 보라고 그때 당시의 심정을 담은 글을 올렸어요. 근데 이때는 몰랐겠죠. 별 생각 없이 썼던 글이 어떤 파장을 불러왔을지를요. 박재범은 JYP 연습생에서 2PM의 리더이자 간판으로서 성공적인 데뷔를 치르고 연이은 활동에서도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2PM을 초단기간에 1티어 그룹으로 만드는데 아주 큰 공헌을 했습니다. 팀 내에서 누나 팬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고 방송국 관계자 형노님들한테서 오는 평판도 아주 자자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뒤 DC에 상주하시던 한 고삐리 형님께서 박재범이 과거에 적었다던 그 글을 올린 계정을 해킹한 뒤 상황 맥락을 배제한 채 해석한 글을 그대로 한 기자한테 제보를 했고 그 기자분은 곧바로 기사화를 시전했죠. 진짜 가만히 있다가 특종 하나 건진 셈이니까요. 그렇게 세상 밖에 이 사실이 공개되고 나서 제이팍 형님은 유명인의 필수 덕목인 도기자를 시원하게 박은 동시에 팀 탈퇴를 선언하고 곧장 고향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JYP는 사태 진정을 위해 다양한 경로로다가 화제 진압에 나섰죠. 먼저 박진영이 JYP 공홈에다가 장문의 입장문을 남긴 것으로 그 첫걸음을 뗐어요. 그 내용인 즉슨 박재범은 회사 내에서 싸가지가 없는 친구였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끝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성숙한 모습까지 갖췄기에 부디 그가 어디 가서 차가운 눈길만은 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박진영은 이 글을 썼다고 기술했어요. 그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미국에 있는 박재범 형님을 다시 2PM으로 데려기 위해 빌드업을 친 거죠. 또 나중에 한 TV 프로에서 박재범은 2PM으로 복귀할 거라며 호언장담했고요. 게다가 박재범이 떠나고서 처음 발매된 정규 1집의 타이틀을 1시 59분으로 들고 나와가지고 박재범의 2PM 복귀는 머지않아 보였죠. 그리고 JYP가 이렇게 자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던 데는 그가 시애틀로 간 순간부터 뒤에서 케어해줬다고 후에 밝혔기 때문입니다. JYP는 시애틀 현지에 있는 탑티어 보컬, 댄스, 아크로바틱 트레이너를 물색한 다음에 그들을 고용했고 20여일 뒤에는 박진영이 직접 시애틀로 날아가서 해당 트레이너들과 모의 레슨을 실시하며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완성시켰다 말했어요. 그래서 2PM 6인 체제로 활동할 때도 모든 외부 계약 내용이 있어서 박재범의 목까지 옵션으로 항상 끼워 넣어가지고 언제 올지 모르는 7인 체제를 계속 대비했었다 하죠. 그러다 이제 박재범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아 보이고 지난 몇 개월 동안 정기한 빌드업도 대중들에게 야무지게 먹혀든 것 같아 보이자 머지않은 일자의 컴백을 그에게 제안했고 그 역시 이에 동의함에 따라 그들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기자회견도 가질 계획이었다 해요. 지난 박재범의 마이스페이스 글이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 오번역되었다는 사실도 차례로 밝혀지면서 반대 여론이 많이 수그러든 것 역시 낭보였고요. 근데 갑자기 JYP는 추후에 발표한 2차 입장문에서 이 계획을 전면 철회하기로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박재범이 2PM으로 활동하던 중에 사적으로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JYP 고위 관계자한테 전화로 황급히 고백했기 때문이래요. JYP는 그 전화 내용을 박재범의 사생활인 명목으로 함구했으나 지난 마이스페이스 사건보다 질이 훨씬 나쁘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면서 박재범과의 재결합은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전했죠. 특히 해당 내용을 들은 나머지 멤버들 전원이 더 이상 그와 함께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표한 게 의사결정의 결정타였다 하고요. 그렇게 JYP는 박재범과 완전히 결별을 고하고 이후 팬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영구제명이란 확인 사살을 날리며 박재범과 2PM 그리고 JYP는 영원히 함께할 수 없음을 알렸습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JYP 측의 관점에서만 사건을 다룬 거고 이제 제이팍 형님의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먼저 그는 팀 탈퇴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보단 회사의 입김이 더 셌다고 전했어요. 그니까 회사가 자기한테 요래저래 시켜가지고 사건 발생 후 나흘 만에 그런 신속한 결정이 날 수 있었단 거죠. 또 JYP가 발표한 2차 입장문의 내용들 있잖아요. 그게 JYP 쪽에서 만들어낸 뻥카였다고 주장했어요. 시애틀로 각 분야 트레이너들을 보낸 적도 없을 뿐더러 계약해도 어떤 만남의 자리 없이 전화로 통보했다 하죠. 그렇게 해서 박재범은 하루아침에 FA 신분이 된 거고요. 근데 박재범은 솔직하게 말해 시애틀 동네 타이어 가게에서 최저임금 받고 하루에 12시간씩 일해도 괜찮았대요. 왜냐면 한국으로 오기 전까지는 본인한테 그런 게 일상이었으니까. 또 본인이 좋아하는 비보잉에만 집중할 수도 있었으니 심적으로는 오히려 더 편했던 거죠. 하지만 박재범이 다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하려 했을 때 외부에서 오는 압박이 장난이 아니었대. 독두 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당시 박재범과 작업하려는 아티스트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퍼져 있었고 실제로 본인이 그 분위기를 캐치했다고도 했습니다. 그 당시가 좀 분위기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눈치를 봐야 되는 박재범이라는 사람의 컴백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시선이 되게 많았거든요. Doing Good이라는 제 솔로 버전이 타이틀곡이었고 그 버전의 힙합 리믹스를 하고 싶었는데 박재범이 참여한다고 하니까 다른 뮤지션들이 그거를 약간 꺼려하더라고요.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었는데 약간 박재범이랑 친하게 어울리는 뮤지션들이랑 이런 사람들을 좀 활동 못하게 저지를 할 것이다. 그냥 우리는 힙합이 좋아서 이 음악을 하는 건데
아무리 큰 회사가 개입돼 있다고 해도 이거를 막을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었어요. 또 제이팍을 향한 견제는 방송계에서도 마찬가지였대요. 그가 복귀를 선언한 이후 방송계로부터 컷당했던 건 어느 정도 잘 알려진 사실이었다 합니다. 그리고 그 배우엔 JYP와 문사년이란 단체가 있었다 하고요. JYP가 박재범과 좋지 못한 관계로 끝났으니 이쪽 바닥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없도록 대기업 파워로다가 찍어 눌렀다는 게 관계자들의 후술이죠. 일례로 시크릿 가든에서 이종석 형님이 맡은 배역은 원래 박재범이 맡을 예정이었으나 한 언론 매체에서 박재범의 바쁜 스케줄로 인해 그의 출연은 불발됐다, 이렇게 기사를 보도하면서 상황이 마무리된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전 소속사 사이더스 HQ는 이를 즉각 반박했죠. 시크릿 가든 출연 불발설은 사실과 다르다고요. 때문에 일각에선 JYP가 SBS 측에 압박을 넣은 게 아니냐, 이런 견해도 꾸준히 흘러나왔죠. 우리 애들 너네 방송에 출연 안 시킨다는 식으로다가요. 근데 분명 박재범이 속했던 사이더스 HQ 역시도 당시 JYP에 크게 뒤지지 않는 힘을 보유하던 회사였는데 왜 그들은 이런 일들을 눈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그 이유를 제가 찾아봤더니 그거는 사이더스가 아이돌 위주의 회사가 아닌 배우 위주의 회사였기 때문이래요. 보통 아이돌은 회사에 들어갈 때부터 빚을 지고 들어가는 형태라 회사와 명확한 상하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배우들은 초기 투자금 뭐 이런 게 아예 없다 보니까 회사와 비교적 수평적인 관계에 있다죠. 그렇다 보니 사이더스는 JYP가 어떤 압력을 행사하더라도 그에 맞는 대응을 할 수 없던 거예요. 사이더스가 음악방송이나 어떤 가요계 프로에다가 압박을 넣기에는 JYP보다 영향력이 현저히 뒤처졌을 테니까요. 그래서 사이더스는 JYP에다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보호란 명목하에 무책임한 발언으로 박재범한테 또 한 번의 상처를 입히지 말고 그가 저질렀다고 한 그 치명적인 사생활이 뭔지 속 시원하게 알려달라고. 네, 이에 JYP는 발빠르게 대응했습니다. 2PM 멤버 변경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언급되는 건 당사자에게 좋지 않을 것 같다면서 끝내 그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이더스와 박재범이 내린 선택은 JYP와 2PM 멤버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함으로써 그들을 회유해 방송 출연 기회를 원상복구시키는 거였죠. 박재범은 팬들과 JYP 측에 시원하게 사과를 박으며 앞으로의 행보를 응원해달라 부탁했고, JYP 측에선 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들이고 문사년의 박재범의 활동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문사년은 각 방송사에 박재범 활동 제재를 풀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요. 이로써 JYP와 박재범과의 악연 아닌 악연은 리얼로 끝납니다. 인 줄 알았습니다만, 그러다 4년 뒤 박재범은 일리네어와 함께 영향력을 키우고 래퍼로서도 싱어로서도 사장님으로서도 그쪽 바닥에 안정권에 들어왔다 할 수 있었을 때 박진영 형님을 디스한 듯한 곡을 발표하는데요. 예전 쌤이 우리 쌤 될까봐 지금 쌤 내고 있지. 근데 아저씨가 계속 나이가 못해. 유치해 난 방해해도 나는 이 정도지. 난 내 거 잘해왔지. 난 널 신경 안 써. 네, 박재범은 내 예전쌤, 그니까 박진영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신의 높은 위치까지 올라온 자신을 질투하고 있다 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적은 이유를 다음 마디에서 천천히 살펴보면 자신이 어떤 한 가요제에 섭외될 뻔했는데 그 꼰대 아저씨가 계속 나이값을 못하고 해방을 놨다고 유치한 짓만 골라 한다 합니다. 그니까 그 꼰대 아저씨가 박진영 형님이 맞다면 지난 4년 전처럼 자신을 방송국에 내보내지 않기 위해 뒤에서 무언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때 정준하 형님은 시기상 힙합을 하고 싶어 했고, 마침 이때 AOMG 소속 아티스트들과 교류도 잦았기에 박재범은 무도가요제에 본인들이 내정돼 있다 판단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섭외가 무산됐단 걸 언급한 거예요. 또 해당 시즌에 박진영 형님이 프로듀서로 직접 출연해서 그의 입장에선 그런 의혹을 가지지 아니할 수 없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5년째 자유를 즐기고 있다 하는데, 이 5년은 이 곡의 발표일과 JYP로부터 영구 제명을 당한 그 사이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니까 JYP에 있을 때나 나가기 직후나 활동에 제약사항이 많아가지고 육체적 고통보단 정신적 고통이 더 컸는데, 본인이 AOMG를 세우고 난 뒤부터는 일이 힘들지언정 행보에 있어서만큼은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는 뜻이죠. 참고로 이때 AOMG가 한국 음악 시장에서 가장 핫한 단체로 떠오르던 시기였고요. 한편 박재범은 그와 자신의 가장 큰 차이점은 희생정신이라고 강조하는데요. 그는 팬을 이용하는 장사치에 불과하면서 음악가가 아닌 정치인인 반면에 자기는 회사 직원들과 계약 아티스트들이 보다 나은 환경으로 스텝업할 수 있다면 본인이 헌신해도 괜찮다 해요. 근데 이건 뭐 반박의 여지가 없죠. 제 입학사단 밑에 있던 형님들의 말들을 들어보면 이 형님이 얼마나 고트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정말 이쪽 씬에서 활동한 메이저 레이블 사장님들을 통틀어서 뒷말에 디귿자 하나도 찾아볼 수 없던 그냥 미담 대량 생산기죠. 이런 박재범이다 보니 그가 자신에게 질투심을 갖고서 4년 전과 같은 공작을 꾸미는 건 이해가 된다 합니다. 왜냐면 박재범 본인 같았어도 JYP 퇴출생이었던 한 남자애가 이렇게 씬에서 한따까리하는 인물로 성장한 모습을 보면은 오지게 배 아플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하는 것은 음악, 네가 하는 것은 정치. 그래도 나를 이겨야지. 나 같아서 더 존나 배 아프지.
추후에 이 노래에 대해서 AOMG 측에서는 일부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아티스트에게 가사 내용까지 묻진 않지만 특정인을 일부러 디스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라며 상황을 일단락시키려 했고, JYP 측에서도 따로 입장을 발표하진 않을 것이라며 어딘가 이제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재까지도 유효한 상태죠. 네, 이 사건은 정말 확증은 없고 심증만 있을 뿐더러 양자 간의 입장이 확연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누가 옳고 그르다고 손쉽게 판단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모든 걸 꿰차고 있는 박재범과 JYP 당사자가 아니라면 말이죠. 그래서 이건 지금까지도 가요계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그나마 이게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될 수 있던 건 박재범과 JYP 모두가 서로를 견제할 틈도 없이 바쁘고 상업적으로도 큰 성과를 올렸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 일하기도 바쁜데 과거에 계속 얽매일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전 다음에 올게요.